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별표 칼 융, 카얼 중 별표의 저서에서 뽑은 인생 조언 101가지입니다.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이것은 칼 융의 가장 유명한 조언 중 하나입니다. 이 조언은 성공, 인정, 혹은 타인의 검증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방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나게 됩니다. 실천 방법. 내면을 탐구할 시간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 말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전까지 바꿀 수 없다. 비난은 자유를 주지 않고 오히려 억압한다. 칼 융은 진정한 변화는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 트라우마, 혹은 성격의 일부를 거부할 때 오히려 그 부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조언은 매우 강력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거나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행동 양식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주목하세요. 실패로 끝나는 관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행동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다. 깊은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칼 융에 따르면 이는 당신이 스스로 수용하지 못한 내면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짜증나게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왜 이 점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이러한 성찰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어둠을 의식화할 때 시작된다. 칼 융은 자기 이해의 길이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 즉 두려움, 트라우마, 결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당신의 결점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직시하고 그 기원을 이해하며 이를 지혜로 변환시키세요. 두려움과 결점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성장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두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 변화한다. 칼 융은 인간관계를 단순한 사회적 연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친구, 연인, 동료와의 만남은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합니다.
실천 방법. 각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창의력이 샘솟나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불안감을 느끼나요? 이러한 만남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이 내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칼 융은 고독을 부정적인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이야말로 자기 이해와 깨달음의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스스로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소셜 미디어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하게 지속된다. 칼 융은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억압하려 할수록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 방법.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세요. 두려움을 마주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용기를 내어 문제를 바라볼 때 많은 문제들은 생각보다 작고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더욱 검고 짙어진다. 칼 융의 그림자, 섀도우, 개념은 그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억압된 욕망, 약점 등. 우리가 이 그림자를 무시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져 우리의 행동과 삶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성격적 특성들을 적어보세요. 두려움, 자존심, 불안감. 이러한 그림자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꿈은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목소리이다. 칼 융은 꿈을 단순한 공상이 아닌 무의식의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꿈은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감정과 갈등을 드러냅니다. 실천 방법.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꿈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 상징, 감정에 주목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경청하세요. 꿈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과제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되는 것이다. 칼 융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천 방법.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당신만의 흥미, 열정, 신념을 탐구하고 그것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가장 바라보고 싶지 않은 곳에 있다. 출처, 사이칼러지 앤드 릴리전. 칼 융은 우리가 찾는 답은 종종 우리가 회피하는 영역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부분을 직면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실천 방법. 당신이 가장 직면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인가요? 트라우마인가요? 실패의 기억인가요? 그 문제를 피할수록
답을 찾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필요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 칼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욕망, 두려움, 트라우마가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실천 방법.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을 주목하세요. 매번 같은 이유로 끝나는 인간관계? 비슷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실패?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문제를 의식적으로 직면하고 변화시키는 순간, 당신의 운명 또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칼 융은 재능과 능력은 개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 방법. 당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재능을 통해 주변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세상과 나눌 때 당신의 재능은 더욱 빛납니다. 신경증은 항상 진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정당한 대체물이다. 칼 융은 우리가 겪는 많은 심리적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외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는 대신 문제를 회피하며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실천 방법. 당신이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엔 힘들지만 그것만이 치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지어 행복한 삶조차도 어느 정도의 어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칼 융은 완전한 행복은 환상이며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삶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경험을 부정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 삶의 기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어두운 시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려운 순간은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기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한다. 칼 융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해 분산된 관심, 중독, 외부 탓에 의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천 방법.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소셜 미디어와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안에서 무엇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구축하라. 칼 융은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이며 과거에 집착하면 의미 있는 미래를 구축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천 방법. 과거와 화해하고 거기에서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기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이 증오하는 것이 당신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혐오하는 요소는 자신이 억압하고 있는 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이 결국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천 방법. 당신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몰아넣는 사람이나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비난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행동을 바꿀 때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타인이 아닌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에서 나온다. 칼 융은 각 사람마다 고유한 소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발견됩니다. 실천 방법. 타인의 인정이나 검증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무엇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그것이 바로